아가씨의 은가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아들 형제를 두고 살았어요. 과부는 두 아들을 잘 길러 장성하였으나 장가를 들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가 운명한 것을 확인한 형제는 서로 다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으니 저 세상에 가서 편히 쉬시고 우리도 복을 받아 잘 살 수 있도록 명당 자리에 모시자. 그러나 둘레의 명당을 잡아줄 직관도 없고 가난뱅이 형편에 다른 지방에 사는 직관을 모실 수도 없어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동생은 어머니의 시신을 지게에 지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형님, 우리 어머니는 내가 반드시 명당 자리에 묻을 터이니 걱정 마십시오. 명당을 잡을 자신이 없는 형은 동생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동생은 어머니의 시신을 짊어지고 발길 닿는 대로 걸었어요. 하루 종일 걷다 보니 어느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밤이 깊어가니 먹이를 찾는 짐승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그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지게를 받쳐놓고 생각하니 밤을 지새일 일이 막막했어요. 동생은 혹시나 하여 사방을 살피니 멀리서 불빛이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동생이 불빛을 찾아가니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었어요. 동생이 문 앞에 가서 주인 양반, 주인 양반 하고 찾으니 한 처녀가 나와서 말했지요. 여기는 봄에 꽃이 피어도 나비와 벌도 오지 못하는 곳인데 웬 사람이 와서 찾는 거요. 사람이거든 들어오고 짐승이거든 썩 물러가라. 나는 사람이요. 그러면 어서 들어오시오. 그가 방으로 들어가 보니 정결한 방 안에 책상이 하나 놓여 있고 그 위에 그녀가 보던 책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책장을 넘기다가 글을 흘끗 보며 말했지요. 밖에 받쳐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보지 않고도 그가 지게에 무엇을 지고 온 것을 알았어요. 생전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좋은 자리에 묘를 쓰고 싶어서 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녁은 드셨습니까? 아직 먹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대추 3개와 밤 3개를 주면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가 그것을 받아먹고 나니 배가 고프지 않았죠. 얼마 후 그녀가 다시 말했어요. 당신은 효자이므로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러지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당신은 오늘 밤 여기서 자고 내일 새벽에 어머니를 지고 저 아래로 내려가면 널찍한 길이 나올 것입니다. 그 길로 한참 가면 물이 가득한 연못이 있을 것이니 그 연못에 어머니 시신을 넣으십시오. 뒤에서 떡고머리 총각이 큰 소리로 부를 터인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와야 합니다. 만약 돌아보면 당신은 죽습니다. 알았소. 이튿날 새벽 그는 그녀의 말대로 연못으로 갔어요. 그는 어머니의 시신을 연못에 넣을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혔지만 그녀와 약속한 터이라 눈물을 흘리며 연못에 던졌어요. 그러자 떡고머리 총각이 나타나 웬 사람이냐? 고 병력 같은 소리를 질렀어요.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녀의 집으로 달려왔죠. 그가 돌아오니 그녀는 다시 대추 3개와 밤 3개를 주면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가 또 그걸 먹고 나니 그녀는 은가위 하나와 편지 한 장을 주면서 말했어요. 이걸 가지고 저 아래 큰 동네의 김대감 집을 찾아가서 은가위를 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집에서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니 그때 이 편지를 보이십시오. 그는 그녀의 말대로 김대감 집을 찾아가 은가위를 사라고 했어요. 김대감의 아들이 나와서 보니 그것은 자기 누님이 쓰던 은가위가 틀림없었어요. 대감의 아들은 그 가위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건 틀림없이 누님이 쓰던 은가위예요. 얘야,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하니? 아, 글쎄, 이거 좀 보세요. 어머니가 가위를 받아보니 틀림없이 딸의 것이었어요. 그때 마침 밖에 나갔다 대감이 들어오자 아들이 아버지께도 말했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건 틀림없이 누님이 쓰던 은가위예요. 얘야,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왜 쓸데없는 말을 꺼내니? 내 누이의 간 속에 은가위를 넣은 것은 우리 식구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가위가 어디서 나왔단 말이냐? 대감이 가위를 살펴보니 딸의 관 속에 넣은 은가위가 틀림없었어요. 대감은 시집도 안 간 딸을 잃은 것도 원통한데 그 묘를 파서 가위를 꺼내 팔려고 하는 놈이 있음을 보고 이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놈은 도굴범이 틀림없다. 작은 사랑으로 들게 하여 몇 가지 음식과 술을 주어라. 먹인 뒤에 죽일 것이니 그동안 죽일 차비를 하여라. 대감의 아들은 그를 작은 사랑으로 데리고 들어가 앉힌 다음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어요. 그가 술과 음식을 먹고 밖으로 나오니 앞마당에는 그를 죽일 차비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는 사태를 짐작하고 얼른 편지를 꺼내어 대감에게 주었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령님의 도움으로 살아나서 이 사람하고 혼인하여 살려고 합니다. 저의 제삿날 이 사람에게 도표를 입혀 저의 묘에 와서 충문을 읽게 해 주십시오. 이를 본 대감은 그를 잘 대접한 뒤에 사랑에 가서 쉬게 했어요. 그녀의 제삿날 대감은 딸의 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에게 도포를 입히고 충문을 읽으라고 했어요. 그가 충문을 읽고 나니 구름이 몰려와 그 무덤을 감싸더니 묘가 쫙 갈라졌어요. 그러자 무덤 속에 있던 그녀가 마치 잠을 자다가 일어난 듯이 걸어 나와서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저승에 가 있는데 이 남자가 저의 저승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살아보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나자 대감은 무척 기뻐하며 동생과 딸을 혼인시키고 많은 재물을 주어 잘 살게 해주었어요. 그는 그녀와 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어요. 얼마 후 동생의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은 무엇이 부족하여 한숨을 쉬십니까? 나는 당신을 만나 잘 살고 있으나 우리 어머니 시신을 연못에 던진 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 그러. 어머니를 한번 만나 보시겠어요? 아이고, 만날 수만 있다면 만났으면 좋겠어.
어머니를 만나려면 적덕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덕을 쌓는 거요? 오늘 장날 돈을 넉넉히 가지고 가셔서 각색 비단을 많이 사오세요. 동생이 장에 가서 마늘 비단을 사오니 그녀는 비단으로 여러 가지 옷을 꿰매어주면서 말했어요. 다음 장날 이 옷을 짊어지고 장에 가서 거지나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입었던 헌 옷을 모아서 지고 오세요. 그가 그녀의 말대로 거지와 헐벗은 사람에게 새 옷을 나눠주니 그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덕을 찬양했어요. 그가 헌옷을 한 짐 지고 가니 아내는 편지 석 장을 써주면서 말했어요. 서방님, 이제 저승길을 떠나십시오. 이리저리 하여 큰 산을 넘으면 신장로가 보일 것입니다. 그 신장로를 따라가되 절대로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서는 아니 됩니다. 누가 묻거든 이 편지를 하나씩 보이시면 됩니다. 그가 아내의 말대로 얼마를 걸어서 가니 세 사람이 다가와서 당신 누구요? 어디를 가는 거요? 하고 물었어요. 그가 말없이 편지 한 장을 꺼내서 주니 그래, 무슨 적덕을 했어? 하고 물었어요. 그가 등에 지고 있던 것을 보이니 들어가라고 하네요. 한참을 가니 또 세 사람이 나타나서 물었어요. 그가 전과 똑같이 하니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참을 걸어가니 또 세 사람이 나타나서 물었어요. 웬 사람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느냐? 그가 편지 한 장을 보이니 무슨 적덕을 하였느냐? 그가 등에 진 것을 보여주자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 모두 불에 태우고는 편지 한 장을 주면서 말했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12대문을 들어가면 떡고머리 총각이 이 수건을 질끈동여 매고 넓은 마당을 쓸고 있을 것이요.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이시오. 동생이 12대문을 들어가니 과연 떡고머리 총각이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총각에게 편지를 보이니 총각이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따라가서 보니 그의 어머니가 꽃 속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동생을 흘끗 쳐다보았으나 아는 척하지는 않았어요. 잠시 후 깨끗한 옷을 입은 젊은이와 그의 아내인 듯한 여인이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가지고 와서 어머니 앞에 놓더니 꾸벅꾸벅 절을 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먹어보라는 말도 없이 그 음식을 골고루 먹더니 떡고머리 총각을 불러서 저기 앉아있는 내 아들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게나 하고 말했어요. 아들은 그 총각의 안내로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물었죠. 어머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보았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잘 지내고 계시더이다. 그러나 한숨 쉬는 그의 버릇은 전과 같았어요. 얼마 후 아내가 다시 말했어요. 당신은 어머님이 잘 계신 것을 보고 와서도 왜 한숨을 쉬곤 하십니까? 고향에 계신 형님이 장가 가서 잘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형님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형님이 보고 싶으면 당신 마음대로 다녀오세요. 그는 노잣돈을 넉넉히 가지고 길을 떠나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에 가보니 형은 장가를 들어서 잘 살고 있었어요. 형을 만나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고 날짜를 맞춰보니 그가 저승에 가서 어머니를 만난 날이
바로 어머니 제삿 날이었어요. 그가 갔을 때 어머니 앞에 음식을 차려다 놓고 절한 것은 그의 형님과 형수가 어머니 제사를 지낸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편안한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